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마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요즘 매일 산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언젠가는 운동의 효율을 어설프게 따지던 때도 있었는데요. 산책은 운동도 아니다 라든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운동을 더 강하게 하는 게 효과적일 거다 같은 생각을 자주 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걷기 운동은 진짜 운동이라고 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더 효율적으로 운동을 했냐고 물으면 딱히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웃기게도 매일 산책만 해야지 하고 나가다가 언젠가부터는 걷는 게 지겨워서 슬슬 뛰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걷고 있어야 뛸 수 있구나. 누워있는 사람이 지금 당장 뛰러 나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걷다가 뛰는 게 훨씬 더 쉬울 테니까요. 매일 산책을 하다 보면 비슷한 노래를 매일 듣는 것도 지겨워서 가끔은 음악 없이 그냥 걸을 때도 있어요. 이어폰을 빼고 주변 소음을 들으면서 걷다 보면 종종 풀리지 않던 일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거나 그냥 무작정 긍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가 많아요. 돌이켜보면 그냥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운동할 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운동을 하다 보면 점점 씻겨져 내려가고 그 자리를 긍정적인 생각들이 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대체 왜 운동할 때만큼은 우울한 생각이나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하는 게 힘들까요? 저의 경험상 제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냥 누워있을 수 있음에도 내 의지로 움직이고 있는 지금의 나를 굳이 비하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반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선 어땠을까요?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자기 비하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해야 할 일을 미룰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단순히 눕는 게 문제는 아니었던 게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편안하게 침대에 누우면 우울한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할 일을 계속 미루고 누워서 생각만 할 때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선 난 무엇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 거고요. 반대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땐 내가 원해서 침대에 누운 것이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 핸드폰을 물리적으로 덜 보게 되는 것도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는데 한몫합니다.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우리의 스크린 타임이 곧 테크 기업의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사람은 기쁘고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뉴스를 더 오랫동안 보는데 우리의 시간을 가능한 많이 뺏어서 광고를 보게 하고 돈을 버는 소셜미디어는 핸드폰을 오래 볼수록 더 과격하고 충격적인 영상으로 알고리즘을 만든다고 합니다. 냉소적이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영상들을 할 일을 미룬 채 누워서 계속 본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운동을 하면 일단 핸드폰을 쳐다볼 수가 없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핸드폰과의 거리가 생기고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란 건 사실 거창하지도 않고 오히려 시시껄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운동 끝나면 뭘 먹어야 하지? 집에 우유가 떨어졌던가? 내일도 날씨가 추우려나? 같은 이런 시시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고민까지 생각이 뻗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의 고민에 대한 답이 간혹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누워서 자책할 땐 절대 떠오르지도 않던 해결책들이 말이죠. 게다가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결책이 떠오르면 분명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꼭 세트처럼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내면과 외면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생각해요. 가볍게라도 운동을 반복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근본적으로 나에 대한 생각도 아주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운동을 계속하면 체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운동하면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자주 시도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몸도 전보다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겠죠. 결국 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근거가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생기게 됩니다. 물론 저도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핸드폰만 보다가 정신을 차렸더니 어느새 어둑한 저녁이 된 적도 많았어요. 이런 하루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위에서 말한 선순환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악순환의 루트에 탑승하는 지름길일 겁니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는 걸 반복하게 되면 서서히 나를 못 믿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점점 움직이지 않으면 체력은 더 나빠지고, 체력 때문에 눈앞의 일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좀 더 먼 미래의 고민에 대한 해결책도 생각할 겨를이 없어지죠. 결국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나 자신이 되어가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기 비하는 나 자신을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일 때 느끼기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산책하는 이유가 조금 더 다채로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막연하게 살을 빼고 싶다기보단 답답한 기분을 환기시키고 자기 비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나서는데요. 아주 가끔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집을 나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책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가 가장 좋았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앞으로 걸어 나가는 데에는 그리 필요하지 않아서겠죠. 그래서인지 움직이면서도 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나 봐요. 겉은 고요하지만 머릿속은 전쟁터나 다름없을 정도로 자기 비하를 하고 있다면 지금의 휴식 방법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몸이 편한 것만이 휴식이 아닐 때도 있어요. 운동은 지친 정신을 쉬게 하고 체력을 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좋은 휴식 방법입니다.